사회자본 얘기 마저 하고, 그 다음에 이익집단 얘기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공갈등과 사회적 자본 출제됐던 문제를 풀고요.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0년도에 나와가지고 법이 개정되기 전 거라 중요성은 좀 낮은 것 같은데, 그 재정민주주의랑 관련해가지고 뭐 참여 예산 제도가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있죠. 2010년도에 출제됐을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강제 규정으로 되기 전에 출제가 됐던 거고, 지금은 이제 강제 규정 돼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다 도입이 됐거든요. 근데 자치단체별로 조금 잘 되는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되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성과 평가라든가 한계랑 관련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될 것 같긴 해요. 자, 사회적 자본은요, 어제 연결해서 할 텐데, 뭐 중요성이나 뭐 기능 역할 이런 거 사실은 다 중복되는 얘기긴 한데,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신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상호 호혜 규범이라든가 공동체 정신, 그 다음에 이런 규범을 생산해내는 상호 관계라는 거, 그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을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또 다른 거랑 이제 다른 주제랑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를 푸시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중요성을 보시면 뭐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육을 통한 인간 능력 개발이라든가, 이거는 이제 인적 자본에 대한 얘기고, 과학기술 발달을 통한 경제 발전,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만으로는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. 물론 이제 훌륭한 협상 전문가나 뭐 조정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, 이제 근본적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갈등, 그 다양한 갈등 양상을 나타내는데,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만으로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에 천착하는 건데, 자,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사회적 자본의 그 중요 개념들, 신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연대감, 연대감이라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.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는 그런 의식.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정신, 참여 정신. 이런 규범이나 가치를 강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거래 비용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데, 그냥 뭐 사회적 자본 축적이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이야기한다 이게 아니라, 이제 그 중간 단계가 거래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.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, 일단 그 서로 믿는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불필요한 뭐 계약, 그다음 불필요한 뭐 확인 과정, 그 정보 탐색 과정,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. 그 거래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사실은 그 정보 비용이에요. 인포메이션 코스트.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보 비용이고, 근데 그 정보 비용을 신뢰라는 것이 상당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, 어떤 조직이든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되면 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뭐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, 그다음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신뢰관계의 구축을 통해서 이제 사회 통합과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.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, 반드시 그러면 제가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주로 장점을 많이 강조를 한 게, 우리나라가 뭐 후쿠야마가 지적했다시피 그러니까 저신뢰 국가고, 이제 다음 장에 나올 텐데, 다음 장인가요? 자, 그 OECD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자본을 뭐 나름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상당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가고 싶으니까 강조했던 것 같은데, 역기능도 상당히 있을 수 있죠. 자,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뭐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거래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. 신뢰 수준이 높으면 여러 가지 사회적 평등 측면에서까지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. 자,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.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 분단 상황이잖아요. 정전 상황인
사건이죠. 우리나라 국민들만 잘 인식 안 하는 것 같은데, 뭐 연평도 사건이나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외국인들은 빨리 한국을 빠져나가야 된다 막 이런데,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평상시처럼 생활을 해서 외국인들이 대단히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. 근데 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나라는 불안한 나라죠. 투자를 왜 그 이제 북한 리스크 사건이 딱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?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잖아요. 이제 불안하니까 파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?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불신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한국의 경제 상황 자체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게 대단히 그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.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 자본의 효과. 요 전에 제가 이 통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뭐 2009년인데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한 5, 6년 사이에 뭐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싶은데, 그 사회적 자본 지수를 이제 OECD가 측정한 결과 보시면, 그 우리가 이제 복지도 되게 잘 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 지수가 높은 걸로 나왔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불신 국가인 거는 확실하고, 이제 사회적 자본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수준에 맞지 않게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시면 통계가 이렇고요. 지금 중상위권. 자, 그 다음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,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자본과 국민소득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이 결과가 명확하다는 거죠. 국민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패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우리 맨날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투명성 지수 낮다, 뭐 부패가 심각한 문제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이게 뭐 사회적 자본이 낮은 거,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사회 전반에 그 신뢰도가 낮은 거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뭐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겠어요.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불신하고 그다음에 협력이 잘 안 되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겠죠. 그러니까는 아마 출제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. 그 갈등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. 자, 그래서 사회자본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.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이고, 아까 그 OECD 통계 보셨지만 국민소득도 높고요. 그 다음에 투명성이 높고 부패 지수가 낮은 걸로 나타나요.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. 자, 뭐 개인 간의 소통과 토론이 활발하고 협력과 유대가 원활하다. 전부 다 뭐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죠. 자, 그 다음에 정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.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, 이게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게 성공적인 집행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대상 집단이 순응을 해야 돼요. 그죠? 정책 대상 집단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에 순응하지 않으면, 따라주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.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불신한단 말이에요. 뭐 되겠어? 라고 생각한다거나, 뭐 저러다가 흐지부지 되겠지.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? 뭐 과연 도움이 될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, 이제 극단적으로는 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. 그래서 그 정부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은 뭐 당연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자본의 기본 그 구성 요소를 보시면 뭐예요? 협력이라든가 상호 네트워크, 연결망이거든요. 연결망은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신뢰도 그렇고